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쉬울 리가 없지. 현직 대통령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을 저질렀는데 법의 심판을 곱게 앉아서 기다릴 리가 없지. 그럼 남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 미친 자의 폐악을 감당하고 극복할 역량이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추려서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겠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윤석열 석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지시받고 내란을 저지른 수하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개가 풀려나니까 동시에 두려움도 있죠. 정당한 공권력 영장 집행을 경호원들에게 총을 쏘고 뭐 칼을 써서 막으려고 했던 미친 자가 다시 풀려나니까 두렵죠, 사람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 설치면서 뜻과 의지를 모아서 마침내 구속을 시켰는데 영장 청구 기한을 9시간 45분 도과했다고. 형사소장 역사상 최초로 그런 이유로 내란 수개를 석방시키는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분개, 네. 그 허약한 체계에 대한 허탈, 그 복합적인 감정을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예. 더구나 석방 장면을 보면은 윤석열은 구치소에 나와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 서가지고 내려서 손을 흔들고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주먹도 불끈 쥐고요. 그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저렇게 하는 정치인은 사상 최초입니다. 뭐 금메달 땄어. 개선 장군이에요.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일종의. 한참을 저렇게 하거든요. 한참을 걸어 나와가지고 쭉 더 걸어 나옵니다. 더 계속 걸어 나와요. 그 어퍼컷하고. 그리고 또 다른 퍼레이드, 모터케이트를 요란하게 합니다. 관저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 저희가 이제 용산 관저 들어가기 직전인데 저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부터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면 앞으로 한두 주 사이에 저 개인의 운명, 안기령의 운명,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운명, 그리고 전국에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운명,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게 저 퍼레이드를 보면서 윤석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났는데 그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어쩌고 논평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막 탓하고 싶어. 인간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지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왜냐면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고 논평하고 욕하면서 그 불만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너는 뭐 했어? 뭐 민주당은 뭐 했어? 뭐 문재인은 뭐 했어? 그때 왜 그랬어?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런적인 불안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그 책임을 묻는 대상이란 게 그동안은 자기가 신뢰했던, 그동안은 자기가 의지했던,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신이 기댔던 사람, 집단을 찾아서 너 때문에 내가 안심했는데 내가 불안해졌잖아. 탓을 하게 돼요. 그들을 다 탓하고 나면 남는 건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더 큰 불안이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뭐냐? 외면하는 겁니다. 더 불안하기 싫으니까 그 불안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불안을 야기한 쪽에서 바람하지 않는 거죠. 바람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게. 그 못지않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자학을 많이 하고 자책을 많이 하고 마음이 털썩 주저앉는 거죠. 이거는 남 탓과 결과가 비슷해요. 기력이 빠지는 거거든. 뉴스를 안 보게 돼. 모래에 고개를 쳐박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것도 자기 탓을 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윤석열 당장 재구속시키고 싶어. 그래서 재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요. 누구누구를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방법을 막 찾아요. 헌재 재판관들 당장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파면하라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일쓰는 길 수밖에 없어요. 불안이 크니까. 근데 그런 생각만 하는 일도 좌절에 빠져요. 왜? 그 사람들의 결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론이. 애초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것도 역시 에너지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십상이에요, 또. 지금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권한이 있는 집단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어요. 야당. 여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전화 받고 신난 것 같던데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되나? 논평하고 비평할 게 아니고 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있는 힘껏.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는 관전자가 아니라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밖에 앉아서 논평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운명에도 도움이 안 돼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자들도 직업적으로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계엄을 했으면 당신들은 무사했을 것 같느냐고. 당사자라고 이 사안은. 그래서 집회를 한다? 평상시에 한 번도 안 갔어도 그게 일요일 밤이다? 일요일 밤에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가서 힘도 보태고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댓글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댓글이라도 쓰고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하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도 글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갑자기 어제부터 네. 거기는 예전 진작부터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저쪽 정에서는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잘 보면 작업이 분명한 것이 똑같은 글을 똑같이 반복해 쓰더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쓰는데 모두가 똑같은 문구를 쓸 일은 없잖아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자 찾아서 힘을 모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비슷하냐면 이제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 날 아침 있잖아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눈을 뜨고 누워가지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 나라를 엄청나게 후지게 만들 거니까. 그건 명백하니까 나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후져지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돌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여론조사 꽃을 만든 겁니다. 계엄군이 거길 찾아온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각자가 하고 그게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는 거지 누구한테 막 화내고 요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개떡하던 일이 벌어졌을까? 되돌아보면 일이 벌어졌으니까 되돌아볼 수 있죠. 검찰이 이제 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받아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했죠. 네. 네, 연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법원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의 뜻은 확인됐으니까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합니다. 네. 이건 무슨 일이지? 어차피 기소할 건데 왜 저러나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9시간 45분을 도과하게 만들어서 구속된 내란 수계를 풀어준 빌미로 돌아온 거예요. 저기 보시면 15일 날 체포하고 19일 날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23일 날 신청했는데 불어댔어요. 그러면 24일이든 25일이든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26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26일 법원은 저 26일 9시 7분까지 구속기간 만료된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로 계산했지. 형사소송법도 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거를 구속기간 만료라고 계산하는 그날 아침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회의를 하루 종일 한 다음에 오후에 기소를 하죠. 이게 우연일까? 저한테 물증은 없는데 만약에 항고를 했다면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우연이었다면 그래야 했어요. 항고했어야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는데 항고를 안 했어. 검찰이. 사실 검찰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잖아요. 법원이 이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7일 이내에 그렇게 하면 되고 항고하면 윤석열은 지금도 수감돼 있고 그 네. 사이에 헌재 판결이 나오면 되는데 바로 항고를 포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보나? 그래서 탄핵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이 주 아직 있을지 없을지는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하죠. 그 직전에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제가 탄핵 인용을 99%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뭐 너무나 많은 증언과 정황이 있지만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석방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건 형사 사건이었어요.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99.9%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을 저들도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수 재판관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되돌아올 답은 제 추정인데 기각을 설사 내가 한다 한들 그런 의견을 낸다 한들 기각이 돼가지고 수감돼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며 그 나라 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구속돼 있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 이건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딘가 항상 찜찜한 0.1%가 있었어요. 이대로 저렇게 앉아서 법의 심판,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는 법의 심판을 기다릴 리가 있나? 저 흉악한 자들이? 그 0.1%가 뭐지? 생각했었는데 검찰이 이 법기술자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빌미를 만들어내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석방의 빌미가 되리라고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해서 석방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든 판사가 시간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9시간 45분이 도과했다고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어딘가에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진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가 위헌이라고까지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무슨 국무위원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위원인데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로 고발돼서 처벌받을 게 분명한데 자신의 그런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까지 안 한다. 이거는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참 이상한데 이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지다. 자기가 이 결정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까지만 말했는데 왜냐하면 석방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걸 보고 나니 저 마은혁 임명 거부도 그 플랜의 연장선상에 있었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겠나. 윤석열을 이런 플랜으로 석방하리라는 걸. 그래야 아기가 맞아요. 그래야 최상목이란 자가 최상목도 이제 최상목 대행이니 어쩌고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이젠 윤석열처럼 그 자가 위헌인데 헌법을 어기는데 공무원이 어기면서까지 임명을 안 하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아기를 맞추면 납득이 가는 거죠. 석방됐는데 9명이야. 안 돼.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판사도 원래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랬었거든요. 그런 취지였는데 그렇게 알려졌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일주일 정도 앞둔 게 아닌가 싶은 이 시점에 갑자기 했잖아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의도 아닌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 저들이 그 정도 플랜과 실행할 능력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역량이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탄핵 기각을 위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들은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지 말아야 할 것 얘기해 드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가는 분들 자기가 안 가는 건 좋아요. 자기가 안 가는 건 좋은데 뭘 하려는 분들 옆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다고? 그 혜택은 자기도 누릴 거면서 자기가 안 하는데 너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어디라고? 오늘 7시에는? 그 광화문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그 루트가 있잖아요. 지하철역 중심으로 네, 얘기하고. 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도 갈 수 있고요. 광화문역 경복궁역 4번 출구 둘 다 4번 그리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도 1번이요? 네, 그런데 광화문역 4번 출구는 그 극우 집회랑 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안국역과 경복궁역 이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면 100만 분의 하나 탄핵 기각되면 윤석열이 개엄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다시 개엄을 해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라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미친 자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법의 심판을 그냥 받고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에 있을 때 엎어야지.